자, 갑자기 의원 정수 30명, 그러니까 300명의 10%를 늘리는 부분을 심상정의가 운을 뗐습니다. 총대를 맨 거죠. 자, 민주당이 총대 매기가 어려우니까 심상정의가 총대를 메고 나섰고, 여권에 호응하는 야 3당, 그러니까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법 통과와 의원 정수 느린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기브앤테이크 하는 식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과반수 이상 표를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상 범여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선거법으로 이제 자신들의 가까운 범여건에 소속된 작은 정당들이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합친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몇십 서씩 확보를 해서 민주당 의석하고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도록 만드는 꼼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린 바뀐 선거구법을 던져주고,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전부 좋다고 가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범여건의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이렇게 의석수를 1, 20석씩 이렇게 확보하도록 도와줘서 그들의 의석하고 합쳤을 때 과반수가 넘도록 하는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상정의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월 달에 한국당 나경원을 포함한 여야 원내대표가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사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 범위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이 저 흉악한 그야말로 사자들 비슷한 정당들하고 협의할 때 약간의 여지도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한국당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구실을 만들어준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심상정의 말을 꺼내니까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정동영 등도 동의한다고 가세를 했고, 그야말로 지금 이 평화당에서 나간 대한연대입니까? 그 조직도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여권에 속하는 정파들은 전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10% 늘려서 이렇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니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고 몇십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뭐 신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줄어드는 지역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줄어드는 지역구 대신에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대신에 비례대표를 갖다가 10% 늘려서 거기에서 다 커버하도록 할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욕을 하고 한 명당 사실은 몇십억씩 늘어날 건데 그걸 용납하겠느냐 하지만은 범여건이 추진하면 여권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 거예요. 큰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겠다면 지지하자. 대한민국의 국민 정치 수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당은 항상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리 높여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래 의원 늘리는데 우리도 손해볼 거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몇 달 전에 한국당 관계자와 애국당이 당시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을 걸고 공수처법을 반대해야 되니까 두 가지 다 반대한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공수처법 조항 몇 개만 고쳐주면 슬그머니 합의하면서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도 동의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한국당을 바라본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법이 오늘 본회의에 이렇게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 같이 패스트 트랙이 지금 본회의로 넘어와 버려서 지금 여야 간의 공수처법, 선거구법 등에 대한 협상이 연말까지 지금 굉장히 핫한 상태인데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했지만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오늘 날짜로 공수처 관련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의 특징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정하게 시간이 경과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이 패스트 트랙이다. 자,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법률안 부의 및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지금 민주당은 이인영 등이 나서서 절대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은 작은 범여권 정당들을 꼬드겨가 그래서 그들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또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 안에 이 사법개혁 법안과 공수처법 등이 포함된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을 같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까지 맞물려서 같이 왔기 때문에 여당이 의도적으로 엿바꿔 먹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 여쭙게 선거구라는 선거제법에 대해서 바꿔줄게. 대신에 너네들은 우리가 하는 공수처라는 고무를 주라. 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엿바꿔 먹기로 됐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여당 내부에 고심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일부러 자기가 말하기 못한 부분은 자기 떨거지 의용들을 시켜가지고 하자 하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아이 국민들이 참 국회가 하는 일도 없이 숫자 늘리고 예산만 더 쓰면 여론이 안 좋을 건데 그래도 하자니 우짜겠나 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 해야지 이러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안을 들이밀면 욕먹을까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원 수를 갖다가 늘린다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심상정, 손학규 그리고 정동영 등은 사활을 걸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긴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원식, 백예련 등이 친문들이 지금 바람을 잡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심상정 제안을 고민해야 된다. 자, 이러면서 300석 유지가 당론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공수처법을 위해서 좀 심각하게 선거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의 그야말로 똘마니인 문희상 의장 자 국회의장을 이렇게 똘마니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실제로 문희상 의장이 공정하게 국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결정했다면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런 부의, 즉 공수처법의 부의를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인영이는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최지영 검사를 처벌해야 된다. 검사 기소율이 0.1%다. 검찰 특권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검사가 비리 집단인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 문제에 대해 입장 정리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정사회 4대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시제도 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계엄령 문건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비리 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심상정이 지금 이렇게 총대를 맨 의원수 확대론이 돼서 한국당은 정의당이 불의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부분을 저는 좀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반대를 하면서도 저들 밥그릇에 관한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이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수처 관련 사법개혁법이 상정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를 10% 늘리는 부분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이건 항상 막판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10% 늘릴 거다, 막판에 등장할 거다,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게 도입이 안 되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걸 저지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야말로 탄핵발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 그야말로 권한쟁의 심판, 헌재에서 기관 간에 검찰이라는 기관과 공수처라는 기관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위헌 법률 심판과 또 기관 간의 정의 권한 충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을 걸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조국 수사에 개입한 부분을 들어서 그야말로 탄핵 발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밀어붙이다가 좌절되면 의원직 사퇴를 하는 이런 수순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디에도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구자은 변호사라는 사람을 추천했지만은 청와대는 공수처 되면 그때 공수처 안에 기능을 넣든지 보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어제도 패스트트랙 협상을 위해서 주요 이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에 이 독재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다면서 의석수 늘려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데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이걸 그렇게 바꿔먹겠다라는 부분에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이 총대를 매는 이런 희한한 광경은 처음 봤고, 결사 저지해야 될 한국당에 결사라는 말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결국은 배치단 것들은 전부 한 통속들인가? 자, 한국당이 말하는 내용만큼의 행동에 있어서의 반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이는 정계 은퇴를 하길 바랍니다.